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노베이션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시세를 내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 이노베이션이 물론 AACR이라는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목숨이 그 오래 붙어 있네요. 네, 오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이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쪽이 그 살아나요. 거래소보다 코스닥 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쪽에 이제 개별주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반도체 쪽은 좀 속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 후반부에 확인하시고요.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고점 찍었다가 흔들고 다시 위쪽으로 시세를 내려고 하는데, 자,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이 많이 강하고 약점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패턴일 때는 순간적으로 상당히 움직이는 게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방에서 그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좀 느리니까 꼭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HLB 이노베이션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대보다 더 위쪽으로 시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재료 나온 거 보면 기업 설명회 재료가 하나 나와 있죠. 막 끊임없이 HLB 그룹에서 재료를 내고 있어요. 재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 CB라든가 이런 거 물량 풀릴 때 뭔가 그리고 자금을 유치하려고 그럴 때 이럴 때 항상 호재를 엄청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HLB 그룹의 진회장 속성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아직까지는 흔들었다가 다시 위로 시세를 내면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시세가 마무리될 때는 뭐 쌍봉이나 뭐 쓰리봉 정도 주고 그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보다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강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쌍봉이나 쓰리봉 정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패턴으로 차라리 해석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상, 일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제대로 된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전임상권에 대해서 홍보하는 재료는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요즘 그 재료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임상, 일상에 중요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일상, 이상, 삼상이 있습니다. 네, 일상 정도에서 이걸 가지고 시세를 폭발시킨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외인 동향 보니까 한 29만 주, 30만 주 정도 물량이 좀 나왔네요. 뭐 최근에 외인 동향은 좀 좋았는데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요. 여하튼 그러나 그 재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제가 문제가 좀 있을 좀 과열 기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뭐 4월 6일 날 거래 정지가 되면서 어, 액면 병합건에 대한 재료도 있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물론 이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도 보긴 봅니다만은 하지만 좀 과도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저는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이제 거꾸로지면은 사실
그때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걸 생각하시고 매매가 좋지 않나 싶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 3회차 12, 3월 31일 날 상장되는 게 물량이 아직 안 풀렸다는 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죠? 네, 요거 3월 31일이라면 그보다 한 이틀 전 앞서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돼요. 네. AACR은 4월 17일 날 있지만 초록 발표는 이미 마무리가 됐거든요. 사실은 대개 초록 발표 이전에 더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AACR 발표 앞두고도 물론 이제 반등파가 나오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전 고점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미리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그 좋은 재료 내는 것은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물론 그리고 자금도 한 300억 정도는 있죠. 300억 정도는 있어요.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확인이 되죠. 유동자산 해가지고 보면은 현금이 한 300억 정도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노베이션에 한 해에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0억씩이나 들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한 해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겁니다. 300억이라는 거는. 그죠? 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꾸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HLB 그룹의 그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예상이 틀려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 타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호재 다 나왔고, 그리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물량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런 견해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려서 계속 시세를 내면 그러면 더 좋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은 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다른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좀 더 소상하고 실시간 타이밍으로 변화된 전략과 사인을 드릴게요. 그죠? 주가라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변수가 발생하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HLB 이노베이션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소상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